최근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보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서원의 기자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자 박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최근 피부과를 찾는 연령대가 눈에 띄게 젊어지고 있습니다. 20, 30대에서도 본격적인 피부 관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고 회복이 빠른 미용 시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고주파 기술을 활용한 미용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원과 리프팅의 해답으로 떠오른 고주파 미용기기의 진화, 그리고 이 기술을 이끄는 K-뷰티의 현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중년 이후에 고민이었던 피부 시술이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하나의 선택지로 자연스러워졌죠. 실제로 미용 의료기기 시술이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용 의료기기 활용한 이 시술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시행된 피부 미용 시술 횟수는 약 1,5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에너지를 활용한 비침습 시술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술 방식이나 접근도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요즘 어떤 트렌드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네, 많이 들여보셨을 텐데요. 최근 뷰티 시술 키워드는 저속 노화 또는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노화를 억지로 막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늦추는 데 초점을 둔 흐름인데요. 회복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술이 선호되면서 고주파나 초음파처럼 피부 속 깊은 층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의료기기 기반 시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미용 의료기기는 정확히 어떤 장비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미용 의료기기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그리고 광선 치료 장비인데요. 예를 들어 고주파는 열 자극을 통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초음파는 더 깊은 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해 피부 탄력과 리프팅에 효과를 줍니다. 최근에는 이 2가지를 기술을 융합해서 다기능 장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능도 정말 다양한데요. 시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부 상태나 고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장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고주파 장비로는 써마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솔타 메디컬에서 개발한 장비로 고주파 에너지를 진피층에 전달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줍니다. 초음파 기반 리프팅 장비로는 울세라가 대표적입니다. 이 장비는 미국의 멀츠사가 개발했고 초음파를 피부 아래 근막층까지 정확히 도달시켜 리프팅 효과를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배경이 있을 텐데 어떤 걸까요? 네, 자연스러운 개선과 회복 부담이 적은 비침습 시술을 원하는 수요가 국내외 모두에서 늘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자체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형이나 시술이 비교적 일부의 선택이었다면 요즘은 피부과 방문이 마치 데일리 스킨케어의 연장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기술력과 정밀도가 함께 발전하면서 피부 상태에 맞춘 섬세한 시술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인기를 끄는 배경입니다. 이제 미용 의료기기는 단순한 시술 도구가 아니라 뷰티 트렌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최근 통계를 보면 그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모도 인텔리전트에 따르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2021년 약 25조 원 규모였는데 2027년 약 51조 원 규모로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 초음파 같은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산업 시장의 경우 2024년 36조 원에서 2029년 59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연평균 10.3%의 성장세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K-뷰티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산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미용 의료기기의 수출액은 약 1,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이상 성장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장비의 기술력과 안전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가운데 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루트로닉, 클래시스, 원텍, 그리고 비올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고주파 기반 장비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루트로닉은 1997년 설립된 국내 미용 의료기 기업이지만 최근 외국 기업인 샤이노슈어와 합병한 상태로 현재는 외국 법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인수합병, 파트너십을 맺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판로를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고주파 기술은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한 장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루트로닉의 경우 초음파와 고주파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장비, 세르프를 출시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르프는 두 가지 주파수를 동시에 활용해 피부의 얇은 층부터 지방층까지 폭넓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입니다. 에너지 조절과 쿨링 시스템도 정교하게 적용돼 환자의 피부형에 맞춘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정말 기술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다른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초음파 리프팅 전문 기업인 클래시스는 볼뉴머 등 고주파 장비를 앞세워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원텍 등도 고주파 기반 장비와 피부 재생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동남아,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한국산 장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순히 국내에서의 유행을 넘어 이제는 기술력 자체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피부과 시술 현장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늘호수 피부과 의원의 김동화 원장님 만나보시죠. 요새는 피부도 저속노화라고 해서 더 젊어지게 하는 것이 미용 시술의 트렌드입니다. 레이저나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보톡스나 필러, 스킨 부스터 등 다양한 시술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고 건축에서도 기둥을 세우는 기초공사가 중요하듯 피부 본연의 탄력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서 내 피부, 지방, 근검막층을 다시 좋아지게 하는 레이저나 에너지 기반 장비를 이용한 시술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고주파 의료기기는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해서 피부의 진피층에 열을 가하고 이 과정에서 콜라겐 수축과 재생을 유도합니다. 레이저 종류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피부의 깊이와 그에 대한 효과가 다른데요. 기존의 6.78MHz의 단일 고주파만 사용하는 경우 기존 장비들은 진피층까지만 영향을 주고 심부 근막층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한 번의 시술로 다양한 시술 효과를 보이는 기기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고주파 기기로 치료하기 어려웠던 이중턱이나 팔자주름, 심술보, V라인을 효과적으로 갸름하게 해주면서 볼페인 걱정도 없고 통증도 거의 없어 더욱 각광받기 시작한 치료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윤곽이 무너지는데 이는 피부 재생 탄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층의 위치 이동, 근육 처짐으로 인해서 지지대가 약해져서 얼굴 모양까지 바뀌게 됩니다. 고주파 의료기기는 탄력과 리프팅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젊어지는 리주비네이션, 즉 회춘술에 뛰어난 치료법입니다. 얼굴 처짐과 변형의 정도는 얼굴 형태와 피부 두께에 따라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치료할 게 아니라 좌우, 위아래를 각 부위에 따라 타겟 깊이를 다르게 설정해서 치료한다면 시술이 더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고 타이트닝과 리프팅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 의료기기들이 많은 발전을 이뤄서 다운타임도 줄고 통증도 적고 효과도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환자 개개인에 맞춘 세분화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들이 더 디테일하고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발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과 기술 진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한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도 반드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 진입의 속도인데요. 이걸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인허가 제도입니다. 현재 인허가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국제 특허까지 확보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지만 정작 인허가나 심의 시스템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사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우가 많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제품일수록 허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가 발목을 잡는 셈이네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도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해 25%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 미용 의료기기 업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한국 내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 차원의 어떤 대응책이 좀 마련되고 있을까요? 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관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 환율 조정 기준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잘 만드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장비가 제때 시장에 나가고 해외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수출입 시스템, 통과 절차까지 전방위적인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네, 오늘은 고주파 기술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의 흐름, 그리고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K-뷰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만큼 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통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노메디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준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